주요 지수와 수급 동향들 확인을 해봤고요. 증권광장 일부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역삼지점의 류민수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930 투자전략실 오늘 알아볼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백신 생산의 명가 국가대표팀이 모였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이 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졌는데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RNA 컨소시엄이 어제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한미약품, ST팜, 녹십자가 있습니다. mRNA 백신 개발 드림팀이 드디어 뭉치게 됐고 내년에는 1억 도스를 생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토종 mRNA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는 건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차장님? 예. 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상 중인 그 기전을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쪽에 이제 셀리드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합성학원 방식, 그다음에 DNA 방식 이쪽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가지 기전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mRNA 백신에 대한 임상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mRNA가 차세대 그 백신 기술로 지금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임상이라든지 연구 결과, 그다음에 뭐 백신 생산을 조금 한다는 박차를 가해야 되는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제 이제 발표됐던 부분이 이제 한미약품하고 ST팜, 녹십자가 이제 일명 mRNA 컨소시엄을 결성을 했는데요. 요거 내용을 좀 보면 네.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전임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에 이제 임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임상을 하게 되면 3상까지 보통 한 1년 정도를 좀 기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 때 긴급 사용, 근데 사실 긴급 사용 승인까지 이렇게 기급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임상 3상이 진입이 되고 빠르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에 어떤 그 대량 생산이라는 생산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로 세웠던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1인당 2회 접종할 수 있는 1억 도주, 그러니까 도주가 이제 한 해에 맞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를 대략 4,500만, 5천만 명을 생각한다면 2회 접종이면 1억 도주를 지금 목표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과거에도 옛날에도 이제 mRNA 그쪽에 대한 그 CMO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던 맞아요. 후보 기업 중에 하나예요. 안타깝게도 삼성바이오로스에 좀 뺏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조금 사업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과정별로 여러 가지 회사별로 역할 분담이 있겠지만 일단은 RNA라든지 임상의 일정 부분도 한미약품이 담당하고 대량 생산을 좀 담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ST팜이 이제 또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LNP라고 이제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 기술에 대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또 임상 부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산 부분도 일정 부분 좀 갖고 있습니다. 캐파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녹십자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 3월인가 4월에 그 모더나에 대한 유통과 허가를 또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녹십자는 아마 허가 유통을 좀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과정은. 네. 예. 한마디로 이제 한미약품, ST팜, 녹십자가 원료 생산부터 완제까지 mRNA 백신 생산 전 과정을 이제 앞으로 나눠서 맡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료 생산 쪽을 한미약품이 담당을 하게 되고, 합성이나 정제, 조성 쪽은 ST팜이 맡게 되고요. 충전이나 포장 쪽은 녹십자가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 종목별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원료 생산을 위주로 하는 한미약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요 전에 잠깐 또 한 번쯤 말씀드린, 일단은 사실 모더나하고 화이자도 기술 특허를 지금 가지고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RNA 특허는 이제 셀스크립트라는 데서 갖고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질 나노 입자를 LNP라고 하는 이쪽은 이제 아케타스라는 부분은 회사로부터 갖고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유통이라는 어려운 부분과 함께 백신 개발에 백신 어떤 원가를 낮추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플랫폼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먼저 한미약품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원래 뭐 한미약품 자체는 회사는 잘 아실 겁니다. 유한양과 함께 네. 뭐 R&D의 대표 뭐 종가라고 할 수 있죠. 뭐 우리나라의 그 신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의 종가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mRNA 관련해서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물질의 대량 생산, 그다음에 뭐 GMP 공정, 그다음에 대량 생산 설비 등을 좀 담당할 거로 좀 보이고요. 이거 외에 이제 본질에 대한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NASH라는 그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인데 이제 알코올하고 상관없이 간에 이제 지방이 축적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그 시장이 한 30조 정도를 좀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메가톱급, 블록버스터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갈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개발에 실패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근데 치료 후보 물질을 일단 글로벌 제약사 이제 머크사죠. 머크사에 또 기술 수출 계약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상 지금 이 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기술 수출 계약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호중구 감소조의 치료제인 롤론티스라고 그게 있고요. 비소세프페암이란 포지오티닙 뭐 이런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냐면 mRNA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임상 전이고요. 이게 이제 한미약품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차후에도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남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업 자체의 어떤 가능성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그런 부분을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mRNA 컨소시엄에서 한미약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 코로나19 백신 외에 또 신약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주셨습니다. 개발된 치료제가 없다, NASH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어떤 행보와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될 것 같고요. 투자 매력도는 그러면 한미약품은 별점 몇 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은 차트가 딱 한 이 정도 32만 원 선에서 36만 원 여기 박스 라인으로 지금 갇혀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워낙 또 시총이 무겁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술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땐 이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그런 얘기들이 없고 mRNA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매가 좀 아직까지는 유효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 매력도는 별점 4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이었는데 류민수 차장님 투자 매력도 별점 4개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분석해 볼 종목은 ST팜입니다. mRNA 관련주 내에서 그래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mRNA가 이제 RNA라는 그거를 이제 그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제 LNP라고 그거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포 내에 투과하기 위해서는 LNP라고 이제 지질 나노 입자라고 이걸 이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온전하게 잘 예를 들면은 저온으로만 지금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LNP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mRNA 기술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 LNP라는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근데 사실 ST팜도 이제 스위스의 이제 제네반트라는 사이언스 회사로부터 이제 이것도 이제 받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 극복을 나중에는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아시아 권리만 지금 반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어찌 됐든 이 LNP는 뭐 LNP를 이용했던 이 mRNA 기술이 성공한 거가 모더나 화이자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수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동사에 관심이 있다는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거 이 LNP 기술하고 함께 이제
파이브 캐핑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갖고 있는 기술인데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것들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동사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업체, 이 회사도 CMO하고 CDMO에도 이제 캐파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설비 증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좀 고무적으로 좀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동맥경화증제 이제 원래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동맥경화증제, 비형 간염 치료제, 뭐 심혈관, 뭐 고혈압 치료제 같은 거의 치료는 올리고 기반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들어가는 그 올리고 기반 API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또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그래서 양대 축을 갖고 있다. 동사는 그래서 지금 후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LNP 기술을 갖고 있는 동사,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mRNA 컨소시엄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향후 제가 볼 때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어제 이런 이슈가 나왔고 네.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약간 그런 어떤 소멸로 재료 소멸로 좀 보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사는 참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까지 발굴한 mRNA 백신 후보 물질 22개 중 하나를 최종 후보 물질로 전일 이제 낙점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반트 사이언스로부터 LNP 기술을 이제 도입한 부분까지 모두 설명을 해주셨는데 ST팜은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일까요? 저는 이 종목이요. 네. 조금 예를 들면은 요 라인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한 10만 원 초반대, 10만 5천 원, 10만 초반대 오면 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가 단기적으로도 계속 어떤 이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ST팜은 뭐 중장기도 괜찮고 단기적으로도 좀 더 괜찮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1차 목표가 한 14만 5천 원, 그러니까 14만 원 정도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1차 목표가 14만 원 정도 보시고 여기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MRA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예산이라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이슈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도 예를 들면 오늘 조금 매물이 좀 나오니까요. 하루 이틀니까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쯤에 그때 매수를 좀 하셔서 단기적으로도 한번 1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일단 바라볼 가능성도 있다,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점은 일단 5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ST팜은 투자 매력도 별점 5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서 이제 mRNA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얘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최근에 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이 되고 있고 다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제약 바이오주들 안에서도 종목들이 좀 각계 전투를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 동트기 전인가요? 동트기 어떤 동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바닥 다지기를 좀 끝내가는 구간인지 많이 셨죠. 많이 가격 조정도 많이 줬고 어찌됐든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스의 어떤 역할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전까지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분분투 각자의 종목에서 뭐 사생결단 아니면 뭐 각자 도생 뭐 이런 표현으로 좀 일단은 재료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개별적인 어떤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은 일단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좀 계속 보셔야 될 거는 이제 CMO 관련 업체들 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백신 개발 업체인 뭐 셀리드라든지 이쪽 SK바이오사이언스는 둘 다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늘 포트에 담으셔도 저는 무방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오늘 한 종목을 골라서 공략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차장님? 그래서 저도 또 한번 고민을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할까, 백신 업체를 개업을 할까, CMO 개업을 할까 하다가 연관된 거 그쪽이 맞는데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제약바이오의 중에서 또 한번 뭐 모멘텀이나 뭐 실적 뭐 여러 가지 재료 뭐 여러 가지로 다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동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대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대웅이라는 종목은 아시다시피 대웅제약의 47% 갖고 있는 대주주죠. 그래서 대웅제약의 어떤 역할과 대웅제약의 어떤 향후 움직임과 같이 연관돼서 궤를 같이 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 볼 때 대웅제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나보타 이제 톡신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균주 논란을 오랜 시간 이제 아시다시피 메디톡스하고 이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소송 끝에 이제 분쟁이 마무리돼 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불확실성이 저는 해소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미국향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나보타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미용용으로 이제 이쪽으로 좀 진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의료용으로 이제 가치가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의 1위 업체인 아비브라는 독점을 지금 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런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업이익이라는 실적이 상당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찌됐든 LG화학하고 옛날에 SK이노베이션 소송 비용이 뭐 천문학적 규모였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사실 소송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런 데는 항상 로펌이 항상 승자라고, 마지막 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어떤 소송 비용도 줄어들면서 이익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하고 있어,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머크사가 상당히 박살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이제 정맥 주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렘데시비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경구용 먹는 거, 알약으로 먹으면 상당히 용이하고 상당히 좋은 유효성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지금 췌장염 치료제 카모스타트라는 거를 지금 약물 재창출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재창출을 이용하면 효과라는 측면이다, 또 유효성,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도 기존 새로운 약물을 창출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빠르고요. 임상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 진행 중인데, 지금 비상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된 데이터 수집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빠르면 6월,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지금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회사 또 대웅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비상장 회사인데, 이쪽에 대한 어떤 가치, 지분 가치도 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대웅제약이나 대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한번 제가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가능합니다. 네, 예. 수급 지금 네. 기금에서 이렇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달이 넘는 것 같은데, 이 한 달 가까이 지금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다른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보타라는 부분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라는 부분도 지금 한 6개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가장 빨리 앞서갔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웅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로 보면 네. 사실 작년에 12월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치료제 관련이죠. 이제 치료제 관련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당 오랜 기간 지금 기간화 가격 조정을 줬거든요. 그럼 거의 이러면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전고점은 아니더라도 전고점의 절반 정도까지는 지금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2,000원에서 한 6만 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 1차 목표가는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웅, 그러니까 지주 회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그럼 별점? 별점 5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차트와 함께 좀 가격적인 부분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차장님. 네. 손절가는 제가 얼마로 했죠? 네, 42,000원이요. 네, 잠깐만요. 네. 손절가를 여기로 이제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손절가 이탈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한 4만 원까지는 열어놔도 될 거는 같습니다. 4만 원까지 열어놨는데 빠른 매매, 빠른 트레이딩. 왜냐면은 이 42,000원을 만약에 이탈하면 4만 원 전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42,000원으로 일단은 손절가를 일단 지정을 했는데요. 네. 만약에 나는 그 정도 일단은 조금 중장기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42,000원 하락하고 이탈하고 4만 원 전후에 오면은 다시 추가 매수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하고, 일단은 저는 이런 어떤 추세를 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한 번 또 단기 매매를 한다면 5일선 일탈하거나 대량 매매가 터지고 5일선 일탈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빠른 매매로 오시려면 일단은
조금 손절을 하신 다음에 다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일단은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1차 목표가 62,000원 한번 보시고요. 네. 전고점은 8만 원까지 보실 수 있는데 일단 62,000원 좀 넘으면 그때부터는 수익 실현하시는 관점으로 그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분기에도 주력 상장 자회사인 대웅제약 실적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수급과 더불어 기술적인 흐름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기금의 매수세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 주가는 62,000원, 손절 가격 42,000원이었습니다. 단 5일선을 이탈하거나 거래량이 터질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관련된 이슈와 함께 종목들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3개의 종목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한미약품 오늘 류민수 차장님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고요. ST팜은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주셨습니다. 한 10만 4천 원대에서 매수 가격 얘기를 해주셨고 14만 원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 팁을 주셨습니다. 오늘 직접 소개해 주신 종목은 대웅이었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62,000원, 손절 가격 42,000원이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희노애락이 있는 맞아요. 섹터죠. 섹터이기도 한데 오늘 류민수 차장님과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류민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